스스로의 가능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눈앞에 놓인 목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이뤄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그 한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들은 처음부터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이라는 말 자체가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실패가 두려워 도전의 문턱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꿈은 영원히 머릿속에만 남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도전 정신을 단 하나의 짧은 말로 표현한 명언을 살펴보면서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아가 이 명언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한마디 말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한마디에 영감을 받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속에 잠재된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목표를 고민하며 불안 속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실질적인 방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용기 있는 첫발을 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 하나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성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명언이 지닌 힘과 가치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더욱이 이 한마디 말은 과거를 돌이켜볼 때도,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도 커다란 영감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역사적 성취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순탄한 길이 아니었고, 수많은 이들이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용기 있게 미래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마음가짐 중에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명언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신세계와 행동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현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언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 각자가 품은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명언은 정주영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가 자주 강조했다고 전해지는 말로, 핵심은 어떤 일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는 신념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이상적인 희망사항을 뜻하기보다는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한 굳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 재건이 절실했던 시기의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기술력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담하게 도전하는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하며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주영이라는 인물은 굳건한 신념과 실행력으로 여러 사업을 일으키며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말리던 일마저도 성사시켰다고 알려집니다. 그가 남긴 말이나 일화 중에는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분명히 어려운 과제였음에도 해보기나 했어라며 오히려 모두를 독려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이룬 성취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려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긍정적인 자세가 혼자 동떨어진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이 명언을 해석해 볼 때 우리도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분들은 더 이상은 어렵겠다는 체념 대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겠다는 자세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스스로 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뜻밖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이 막막해 보이는 진로를 고민할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미루기보다는 가슴속에 꿈을 되새기며 부딪혀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하고 인맥이 필요하면 발로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이 원하는 길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순간 우리 사고방식은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해결 방법을 찾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로 한 시골 농가 출신의 학생이 주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할 때 스스로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되뇌며 수도권 명문 대학에 입학했고 훗날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더욱 성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도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못할 것이 없다는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교훈은 긍정적인 자기암시와 의지가 만나면 누구나 기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우리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부터 실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는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 하루 목표를 세워 달성해보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과거에는 도저히 엄두조차 못 냈던 큰 목표도 언젠가는 손에 잡힐 듯한 가까운 곳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냥 허황된 희망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진보하게 만드는 힘이자 세상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 깊숙이 정말 못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작은 불씨를 심어두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키워나가며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크다고 해도 이 말 한마디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명원이 주는 용기와 추진력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마주할 때조차 최소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는 다양하지만 실제로 그 문턱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으로 인해 행동이 멈추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할 것이 없다고 믿으면 이러한 부정적인 상상을 앞세우기보다는 일단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며 실행해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곧바로 다른 대안을 찾아 시도할 힘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긍정적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인들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낸 과정도 사실 끊임없는 실패와 수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했고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많은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그들은 오히려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며 더 나은 결과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 조직 안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 때에도 전례가 없는 아이디어라면 당연히 반대나 우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못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우직하게 추진해 나가면 주위도 점차 결과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함께 협력하여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감동적인 사례로 물리적 제약 때문에 남들보다 학습 속도가 느렸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학업에 매진했고 마침내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뛰어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 학생이 강조한 것은 단순합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안 된다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이처럼 용기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일단 부딪혀보는 힘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큰 프로젝트나 시험을 앞두고 괜히 압박감을 느껴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볼 만하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테면 시험 준비를 위해 매일 조금씩 정해놓은 분량을 공부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며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은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 그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비록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일단 도전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주변에서는 무모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공담의 이면에는 눈물겨운 도전과 좌절의 시간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은 개인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용기와 추진력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 불가능할 만큼 멋지게 만들어줄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명언이 단순히 무모한 돌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신감을 북돋워주지만 그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학습이 함께해야 진정한 가치가 발휘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성취를 일군 인물들은 결코 막무가내식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했으며 때로는 외부의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치밀한 사전 준비 덕분에 현실의 장벽을 훨씬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난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마음먹은 뒤 아무런 검토 없이 일을 벌이면 실패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물론 실패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같은 실패라도 배울 점이 많고 그 회복력도 강해집니다. 예컨대 창업을 꿈꾸는 이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 자금 조달이나 시장 조사 없이 섣불리 사업을 시작한다면 금세 한계에 부딪혀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근간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재정 관리 방법을 마련해 둔다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아갈 기반이 생깁니다. 감동적인 사례로 어느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 농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의지에 그치지 않고 전문 서적을 파고들고 인근 지역의 경험 많은 농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또한 실패 사례를 분석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웠으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외부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는 실패를 맛봤음에도 곧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된 형태로 재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 교훈은 용기와 더불어 꾸준한 준비가 수반될 때 비로소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신감을 가지되 주어진 자원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계획적으로 접근해보면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결국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무조건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단순한 낙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긍정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끈기 있게 방법을 찾아가는 태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쌓여 큰 성공을 일궈내고 그것이 곧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자신감과 경험의 토대가 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볼 측면은 이명언이 개인적인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믿는 태도는 주변에도 전염성을 갖습니다. 예컨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조직 전체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안 된다는 말이 오가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지레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탁월한 지도자들은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직 길이 있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친 군대나 민중이 다시 힘을 내어 반격하거나 재건을 이뤄내는 상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한 사람의 긍정적인 관점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남아있다라며 의욕을 돋우는 이가 있다면
모두가 함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분투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사례로 교육계에서 학생들의 성적 부진이나 생활 태도를 문제 삼을 때 어차피 안 된다는 식의 체념이 교실을 가득 메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사가 이 아이들은 못할 것이 없다 잘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각 학생의 수준에 맞게 지도를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취도가 오르거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긍정의 힘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자신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 역시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배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행동과 말투는 주위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그들과 함께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안 될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긍정이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어 집단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예시를 통해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더라도 먼저 내가 변화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정말 못할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퍼져나갑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명언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 전략과 시청자 참여, 유도를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현실이 즉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기관리와 습관 형성,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우선 매일 아침에 오늘 꼭 하고 싶은 일, 이뤄내고 싶은 일의 목록을 짧게라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를테면 공부할 분량, 업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혹은 취미 활동에서 연습하고 싶은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그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부족함을 채울 방법을 고민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꾸준히 쌓이면 어느 순간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구체적인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할 때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라고 좌절하기보다는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았으니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더 큰 성공으로 연결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적응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뚫고 나갈 방법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일상에서 실제로 실천할 때 작은 시도라도 대단한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께 작은 과제를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신의 생활에서 늘 어렵다, 혹은 내게는 안 맞는다라고 미뤄두었던 일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것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공부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집 안정리를 비롯한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분만 투자해본다든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만약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이 나타나더라도 이 명언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과연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혹은 새로운 흥미가 생겨났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분야나 영역에서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큰 기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 교훈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과 함께 현실적인 행동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상 위에만 남아있는 계획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열정과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길 앞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때 그 기쁨과 성취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또 다른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도 못할 것은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바로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목표가 하나둘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역사적 사례와 현대적 해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단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나가게 돕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계속 이어가면 반드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의 태도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해줍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긍정의 마인드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으시면 도전의 문턱에서 주저앉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늘 스스로에게 못할 것이 없다고 속삭이면서 실제로 한번 더 움직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메시지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시길 바라며 이 명언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겁을 내다가도 결국 스스로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찾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구독으로 연결된 우리의 여정에서 앞으로 더 많은 긍정과 성장 이야기를 나누게 되길 바라며 꼭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거대한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눈앞에 놓인 목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이뤄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그 한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들은 처음부터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이라는 말 자체가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실패가 두려워 도전의 문턱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꿈은 영원히 머릿속에만 남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도전 정신을 단 하나의 짧은 말로 표현한 명언을 살펴보면서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아가 이 명언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한마디 말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한마디에 영감을 받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속에 잠재된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목표를 고민하며 불안 속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실질적인 방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용기 있는 첫발을 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 하나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성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명언이 지닌 힘과 가치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더욱이 이 한마디 말은 과거를 돌이켜볼 때도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도 커다란 영감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역사적 성취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순탄한 길이 아니었고 수많은 이들이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용기 있게 미래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마음가짐 중에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명언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신세계와 행동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현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언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 각자가 품은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명언은 정주영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가 자주 강조했다고 전해지는 말로 핵심은 어떤 일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는 신념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이상적인 희망사항을 뜻하기보다는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한 굳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 재건이 절실했던 시기의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기술력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담하게 도전하는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하며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주영이라는 인물은 굳건한 신념과 실행력으로 여러 사업을 일으키며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말리던 일마저도 성사시켰다고 알려집니다. 그가 남긴 말이나 일화 중에는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분명히 어려운 과제였음에도 해보기나 했어라며 오히려 모두를 독려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이룬 성취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려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긍정적인 자세가 혼자 동떨어진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이 명언을 해석해 볼 때 우리도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분들은 더 이상은 어렵겠다는 체념 대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겠다는 자세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스스로 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뜻밖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이 막막해 보이는 진로를 고민할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미루기보다는 가슴속에 꿈을 되새기며 부딪혀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하고 인맥이 필요하면 발로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이 원하는 길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순간 우리 사고방식은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해결 방법을 찾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로 한 시골 농가 출신의 학생이 주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할 때 스스로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되뇌며 수도권 명문 대학에 입학했고 훗날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여 더욱 성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도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못할 것이 없다는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교훈은 긍정적인 자기암시와 의지가 만나면 누구나 기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우리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부터 실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는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 하루 목표를 세워 달성해보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과거에는 도저히 엄두조차 못 냈던 큰 목표도 언젠가는 손에 잡힐 듯한 가까운 곳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냥 허황된 희망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진보하게 만드는 힘이자 세상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 깊숙이 정말 못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작은 불씨를 심어두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키워나가며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크다고 해도 이 말 한마디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명언이 주는 용기와 추진력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마주할 때조차 최소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는 다양하지만 실제로 그 문턱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으로 인해 행동이 멈추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할 것이 없다고 믿으면 이러한 부정적인 상상을 앞세우기보다는 일단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며
실행해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곧바로 다른 대안을 찾아 시도할 힘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긍정적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인들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낸 과정도 사실 끊임없는 실패와 수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했고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많은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그들은 오히려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며 더 나은 결과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 조직 안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 때에도 전례가 없는 아이디어라면 당연히 반대나 우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못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우직하게 추진해 나가면 주위도 점차 결과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함께 협력하여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감동적인 사례로 물리적 제약 때문에 남들보다 학습 속도가 느렸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학업에 매진했고 마침내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뛰어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 학생이 강조한 것은 단순합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안 된다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이처럼 용기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일단 부딪혀보는 힘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큰 프로젝트나 시험을 앞두고 괜히 압박감을 느껴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볼 만하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테면 시험 준비를 위해 매일 조금씩 정해놓은 분량을 공부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며 진행하는 식입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은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 그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비록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일단 도전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주변에서는 무모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공담의 이면에는 눈물겨운 도전과 좌절의 시간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은 개인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용기와 추진력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 불가능할 만큼 멋지게 만들어줄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명언이 단순히 무모한 돌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신감을 북돋워주지만 그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학습이 함께해야 진정한 가치가 발휘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성취를 일군 인물들은 결코 막무가내식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했으며 때로는 외부의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치밀한 사전 준비 덕분에 현실의 장벽을 훨씬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난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마음먹은 뒤 아무런 검토 없이 일을 벌이면 실패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물론 실패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같은 실패라도 배울 점이 많고 그 회복력도 강해집니다. 예컨대 창업을 꿈꾸는 이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 자금 조달이나 시장 조사 없이 섣불리 사업을 시작한다면 금세 한계에 부딪혀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근간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재정 관리 방법을 마련해 둔다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아갈 기반이 생깁니다. 감동적인 사례로 어느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 농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의지에 그치지 않고 전문 서적을 파고들고 인근 지역의 경험 많은 농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또한 실패 사례를 분석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웠으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외부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는 실패를 맛봤음에도 곧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된 형태로 재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 교훈은 용기와 더불어 꾸준한 준비가 수반될 때 비로소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신감을 가지되 주어진 자원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계획적으로 접근해보면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결국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무조건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단순한 낙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긍정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끈기 있게 방법을 찾아가는 태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쌓여 큰 성공을 일궈내고 그것이 곧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자신감과 경험의 토대가 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볼 측면은 이 명언이 개인적인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믿는 태도는 주변에도 전염성을 갖습니다. 예컨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조직 전체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안 된다는 말이 오가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지레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탁월한 지도자들은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직 길이 있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친 군대나 민중이 다시 힘을 내어 반격하거나 재건을 이뤄내는 상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한 사람의 긍정적인 관점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남아있다라며 의욕을 돋우는 이가 있다면 모두가 함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분투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사례로 교육계에서 학생들의 성적 부진이나 생활 태도를 문제 삼을 때 어차피 안 된다는 식의 체념이 교실을 가득 메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사가 이 아이들은 못할 것이 없다 잘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각 학생의 수준에 맞게 지도를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취도가 오르거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긍정의 힘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자신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 역시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배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행동과 말투는 주위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그들과 함께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안 될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긍정이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어 집단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예시를 통해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더라도 먼저 내가 변화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정말 못할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퍼져나갑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명언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 전략과 시청자 참여, 유도를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현실이 즉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기관리와 습관 형성,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우선 매일 아침에 오늘 꼭 하고 싶은 일, 이뤄내고 싶은 일의 목록을 짧게라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를테면 공부할 분량, 업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혹은 취미 활동에서 연습하고 싶은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그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부족함을 채울 방법을 고민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꾸준히 쌓이면 어느 순간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구체적인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할 때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라고 좌절하기보다는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았으니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더 큰 성공으로 연결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적응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뚫고 나갈 방법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일상에서 실제로 실천할 때 작은 시도라도 대단한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께 작은 과제를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신의 생활에서 늘 어렵다, 혹은 내게는 안 맞는다라고 미뤄두었던 일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것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공부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집 안정리를 비롯한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분만 투자해본다든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만약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이 나타나더라도 이 명언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과연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혹은 새로운 흥미가 생겨났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분야나 영역에서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큰 기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5번째 교훈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과 함께 현실적인 행동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상 위에만 남아있는 계획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열정과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길 앞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때 그 기쁨과 성취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또 다른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도 못할 것은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바로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목표가 하나둘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역사적 사례와 현대적 해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단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나가게 돕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계속 이어가면 반드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의 태도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해줍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긍정의 마인드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으시면 도전의 문턱에서 주저앉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늘 스스로에게 못할 것이 없다고 속삭이면서 실제로 한번 더 움직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메시지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시길 바라며 이 명언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겁을 내다가도 결국 스스로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찾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구독으로 연결된 우리의 여정에서 앞으로 더 많은 긍정과 성장 이야기를 나누게 되길 바라며 꼭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거대한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